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가 15일 발표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중단했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15일부터 전면 재개합니다. 이와 함께 하이난과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아세안 관광단체의 광시 9일인 무비자 입국 등의 효력도 회복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겨울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1년 전 겨울보다 8배나 늘어났다고 식약처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서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소폭 반등했지만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업체는 삼성전자의 경우 고객사들이 재고 감축에 집중하면서 첨단 공정 수주가 줄고 수요도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영국계 은행인 HSBC는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단돈 1파운드에 인수하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15일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버스와 지하철,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중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고로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0일부터가 유력합니다. 병원과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의 감염 취약시설은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된 민원 등을 고려해서 대중교통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중단해왔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전면 재개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5일부터 외국 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에서 외국인의 모든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들도 관광비자의 심사와 발급을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이난과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아세안 관광단체의 광시 9일인 무비자 입국 등이 효력이 회복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 28일 전에 발급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의 효력도 회복돼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앞서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 가능 국가를 40개국 추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제외했습니다. 지난 겨울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직전 겨울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굴 요리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 건수가 54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같은 기간에 접수된 68건보다 8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와 소화제 등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타이레놀의 가격이 3,1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랐고 약국용 타이레놀 가격도 500원에서 최대 1,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인 한국 존슨앤존슨은 최근 몇 년간 의약품 원가와 유통비용이 꾸준히 상승했다며 타이레놀 6종의 공급 가격을 제품에 따라 16에서 18%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 소화제 가스왈 가격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고 의약외품인 구강 청결제 가그린의 공급가도 이달부터 14% 인상됐습니다.
또 동국제약의 판시딜과 삼진제약 개보린, 동아약품의 이치와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등도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를 예정입니다.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1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회 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 전공의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77.7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부외과는 102.1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가장 길었고 외과와 신경외과는 90시간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 과정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현장에서도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소방관의 임무는 멈추지 않습니다. 퍼붓는 미사일과 폭탄의 화력보다 더 뜨거운 소방관의 책임의식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Еще один рукав, давай из поста будем подавать. Да, хорошо. И тут под машину внизу, под машину. Выпусти собаку. Ага. Так, подходи. Давай. Давай, затянем. Ты туда, я туда. Внимание всем! Воздух! Все аккуратно слушаем! Слушаем воздух! Алло, Боря, перенаправь мне цистерну с водой с МПК к нам сюда на заправку. Сидим, ждем. Повторите, не понял. По-тихому. Сейчас будем, сейчас чуть-чуть сильно избавиться. Группой по 3 человека будем выходить. О, осколки. Следующее на старте. Погнали. Давай. А над забором! Налево! Дальше выезжаем. Поняли прием. Снаряд реактивної системи залпового вогню «Смерч». На околиці населеного пункту ми знайшли залишки від ракети засобу доставки. Як бачите, розкидали осколкові елементи касетні, заборонені міжнародною конвенцією. Зараз по мирному населенню, по приватному сектору, по невійськовому об'єкту. Що ще нужно? Є ще бінт? Да, бандажи можете взять. Вот такой, раневой канал здесь вот такой.
Ты можешь встать? Да. Можешь сесть? Да. Давай. О, вообще все. Давай руку. Ты уже спокойно. Тихо, тихо. Тихо. Не раз. А тепер повертайся.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3월부터 5월, 그러니까 봄철에 연중 산불의 57%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봄철이 산불이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다는 말일 텐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봄철 산불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 그리고 산불 예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독 봄철에 산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가 이 봄철에 강수량이 적은 특징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단 나무의 건조함으로 나무는 3, 4월 중에 가장 수분량이 적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람의 세기로 통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봄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바람의 세기가 가장 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고온 현상이죠. 기온이 낮으면 산불이 발생해도 쉽게 번지지 않는데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산불은 쉽게 번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른 낙엽이죠. 봄철에 숲바닥에 마른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시기로 이 낙엽들의 불이 붙으면 산불이 나기가 아주 쉬워지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늘어나는 등산객인데요. 산불의 원인 중 1위가 입산자 실화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록적인 대형 산불의 경우 양간지풍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봄철 남과 북쪽의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등압선이 조밀해지게 되면 서풍이 매우 강해지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지형적인 조건으로 바람이 더 강해지고 또 기온도 올라가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자면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는 고온 건조함과 또 강풍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봄철 산불 피해가 굉장히 크지만 최근엔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른 계절에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봄철 산불이 가장 많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월에서 5월 발생한 화재는 5만 4,485건으로 사망자 458명, 부상자 2,285명이 발생을 했고요. 예. 재산 피해는 1조 4,208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수요일 오후 2시경이라고 그래요. 봄철 피해액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가 봄철에 물류창고라든가 공장 등의 대형화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산불의 원인별로는 부주로 인한 화재가 3만 219건으로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부지 가운데에서 담배꽁초가 1만 45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쓰레기 소각이 4,35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4계절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라든가 건조일수 증가로 인해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산불 발생 경향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 강력한 폭염, 그다음에 가뭄이 지속된 다음에 한여름인데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머지않아 한여름의 산불 증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기후변화로 다른 계절에도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입산자의 실화가 원인 중에 가장 크다고 하니까 반드시 산에 갈 때는 이제 그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불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한 번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나나요?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면은 가장 첫째가 생태학적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불로 말미암아서 탈산림과 함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요.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소실되면서 산림복원이 쉽지 않습니다. 또 산불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라든가 연기로 산성비 혹은 대기 오염이 증가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도 초래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인데요. 국립공원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서적 손실이 막대해지고요. 산업이 교란되고 또 수송교란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목재와 가축 그리고 임산물 등의 소득 손실도 엄청나죠. 세 번째가 사회적 측면인데요.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관광객이 감소하게 되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연무 농도에 의한 피부 및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직접 받기 쉽습니다. 네. 그 앞서서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건조함을 또 꼽아 주셨는데요. 올해 남부지방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이 또 남부지방 산불 위험도를 좀 높여줄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지금 남부지방의 가뭄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현재 라니냐로 인한 그 건조 벨트가 남부지방에 걸쳐 있는 가운데 작년 광주 및 전남의 가뭄 일수는 281.3일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 기간을 기록을 했고요. 네. 올해 2월까지의 통계를 보더라도 1년간 평년 66%의 강수량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농수 혹은 식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이라든가 용수댐의 저수율이 아주 지금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주암댐 저수율이 23.7%까지 내려갔고요. 장흥댐이라든가 섬진강댐 등 인근 다른 댐들의 저수율도 20%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부산이라든가 대구 등 영남 지방의 합천댐, 안동댐, 영천댐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서 앞으로 평년보다 적은 비가 내릴 경우 전남 광주 지역처럼 가뭄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뭄 같은 경우 표면 수분보다는 토양 수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지훈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연구팀은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토양 수분을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월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 수분이 평년 이하로 예상이 되고요. 강수는 남해안 중심으로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토양 수분이 낮을수록 산불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남부지방이 중부지방보다 산불 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에서 5월의 산불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는데 남부 쪽은 매우 높음으로 예측되었다고 하고요. 특히 경북 동해안 쪽이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하죠. 예.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남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날 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산불의 그 원인별 그 발생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입산자 실화가 33.6%로 가장 많았고요. 논밭드렁 소각이 15.1%, 쓰레기 소각이 13.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다.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의 논밭드렁과 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주택 화재 시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점검을 한다든가 화목보일러 취급 농가의 관리 강화 및 현장 확인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마을 단위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 이행을 독려하고 있고요.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한 소각 금지 방송 등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3월에 들면서 매일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산불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는데요.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러 정부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산불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8일에는 행안부,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이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지난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건조주의보는 해제됐는데 봄철엔 사실 이틀만 지나도 건조주의보가 다시 발령되고 네. 오늘 벌써 건조주의보가 발령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 모두 잠깐의 방심이 엄청난 재난으로 돌아온다는 점 좀 인식을 하시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최근 산불과 화재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이 불러오는 큰 재난인 만큼 더욱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순천 서남사 서남매 등 4대 매화가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순천 서남사 서남매를 비롯해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매화, 강릉 오죽헌 율곡매가 오는 18일 무렵 만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해 2월 말부터 개화를 시작해 주말인 18일쯤 4대 매화가 모두 절정을 이뤄 매화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7년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었던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가지 일부가 탐스럽게 피어난 매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과 문화와 함께해온 대표적 자연유산인 매화 4곳을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이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은 지난 분기보다 3.5% 줄어든 5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 2분기 16.4%에서 3분기 15.5%까지 하락했다가 4분기 15.8%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면 TSMC 시장 점유율은 지난 3분기 56.1%에서 4분기 58.5%로 늘어 2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40.6%포인트에서 42.7%포인트로 커졌습니다. 트렌드포스는 TSMC는 경쟁사 실적 부진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삼성전자는 고객사들이 재고 감축에 집중하면서 첨단 공정 수주가 줄고 수요도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ICT 분야 수출액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결과 2월 ICT 수출액은 128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2%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1.5%, 디스플레이 42.2%, 컴퓨터 주변 기기가 58.6% 줄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4% 감소해 지난 1월에 이어 2달 연속 수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39.4%, 베트남 31.7%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현대차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연합 최소 2개국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 넥소에 대한 자발적 시정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0월 5일 제조된 넥소 차량이 지난 10일부로 EU의 소비자 안전 긴급 경보 체계인 세이프티 게이트 경보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집행위 보고서를 보면 해당 기간 제조돼 독일에서 판매된 넥소 차량에서 수소 감지기 오작동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네덜란드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추가 보고됐습니다. 수소 감지기 오작동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소 누출이 제대로 감지되지 않아서 화재 위험성이 중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문제가 제기된 수소 감지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독일, 네덜란드 양국에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진화 노력에 미국 증시는 다소나마 안정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문을 열기 전 서둘러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무부 등이 앞서 발표한 대책을 직접 브리핑하며 파산한 은행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ook, the bottom line is this. Americans can rest assured that our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are safe.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풀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며 은행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m going to ask Congress and the banking regulators to strengthen the rules for banks
to make it less likely this kind of bank failure would happen again, and to protect American jobs and small businesses. 예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는 미 정부 긴급 발표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창구에는 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쌓인 예금주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International wires will be able to be sent today as well. Wires that you would normally be able to process will be processed as normal. 이번 사태가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이라며 연준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달 금리 인상 관련 회의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인 하원 금융위원장도 현재 금융당국의 보호정책과 금융 시스템이 안정과 건전성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은행 정책을 감독하는 상임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표명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진화 노력으로 종일 플러스를 이어가던 미 증시는 장 마감 직전 하방 압력의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부담을 느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전망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아직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파산 사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지역은행과 각국이 파산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영국계 은행인 HSBC는 파산이 예고된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단돈 1파운드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규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뮤추얼 은행 파산에 이어 미국 은행 역사상 각각 2위와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역대급입니다. 미국 스타트업계는 역대급 파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예금 100% 보증 발표로 줄도사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벤처 캐피탈 고객이 많은 퍼스트 리퍼블릭 등과 같은 중소지역 은행들에게로 뱅크런, 즉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가 전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들은행은 뱅크런이 우려되자 연준 등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긴급 조달해서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위기설이 퍼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re's concern that it may lead to uninsured deposits being pulled out of a lot of other regional banks in the same asset size or smaller and put into the largest commercial banks. 미국서 16번째로 자산 규모가 큰 실리콘밸리 은행 등이 파산해서 금융시장을 흔드는 것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들 은행이 장기 투자한 국채 자산 가치의 하락 탓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상 행보를 어떻게 할지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출한 영국 등 각국에서도 뱅크런으로 인한 스타트업 등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계 글로벌 은행인 HSBC는 파산 예정이던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상징적 금액인 1파운드에 인수해서 유동성 해소에 백기사로 나섰습니다. If they hadn't stepped in, there would have been a first-order effect on hundreds of UK startups and possibly US startups immediately collapsing, unable to pay their wage bills and their suppliers. 독일과 중국, 인도, 캐나다 등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출한 국가들도 파산의 불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국내에서 흘러간 펀드 투자금의 일부도 맡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치금 100% 보증을 약속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주식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에 투자한 돈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정부 출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수익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 글로벌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도 가입했는데 이 중 일부가 실리콘밸리뱅크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모두 날릴 뻔했지만 미국 정부가 예치금 전액 보호를 약속하면서 한숨은 돌렸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펀드는 대부분 예금보험 한돈의 예금이고
스타트업 예금도 미 정부의 보증으로 요청만 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담보 설정이 안 된 채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리콘밸리뱅크 그룹 주식 10만 795주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말 신고가 기준 2,319만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도 실리콘밸리뱅크 주식 2만 87주와 연수에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주식 9만 1,843주를 합쳐 200억 원어치를 들고 있었는데 역시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당시 600달러에 육박하던 실리콘밸리뱅크 주가는 파산을 앞둔 지난 9일 100달러 수준으로 주저앉았고 지금은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국내 은행이나 보험 등 기관 투자자가 직접 실리콘밸리뱅크에 투자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해외 주식을 사들인 금액도 모두 다 해서 5억 원 미만이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투자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큰 피해는 없다지만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에서 시작한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 전환 등을 거치며 67년간 독점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2의 증권거래소가 생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체거래소, 즉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한 거래 비용 절감과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를 신규 인가하고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다만 상장 심사와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수행합니다.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미 마련됐습니다.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투자자 수와 거래량이 급증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넥스트레이드가 ATS 설립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와 거래 시간 연장 등이 이뤄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 경쟁 체제가 자리 잡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의 이슈 때문에 제공을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ATS에는 적용을 하고 거래소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경쟁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은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순차로 이뤄지면 내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ATS를 도입 운영한 뒤 정착 상황과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송혜교 주연의 학교폭력 복수극 더 글로리가 파트2 공개 사흘 만에 넷플릭스 세계 순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는 13일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더 글로리는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데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주요 국가에서 3위권 안에 들어서 장기 흥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에 대한 사적 복수가 주요 내용인데요. 네, 최근 이런 사적 복수에 대한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이유로 현실 사회에 대한 불신이 꼽히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준비 과정을 다룬 첫 번째 시즌에 이어 본격적인 복수가 이뤄지는 후속편들도 흥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법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는 사적 복수극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봤을 때 조금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역시 권선징악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줘서 똑같이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 하나로만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아무런 반응 없이 아니면 그런 피해만 안고 살아가기에는 피해자가 당한 게 너무 크니까.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먼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교 폭력을 주제로 했다는 점이 공감대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현실에선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불신이 깔려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학폭을 저지르고 있는 애들은 사회적 강자구나. 학교에서도 어떤 시스템으로든 그들을 징벌할 수 없었고 사회에 나가면 더 하겠구나.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 공간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담 그리고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사례처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학교 내 보호자인 교사가 네 잘못 아니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했던 경험. 무력한 현실 속에서 자신도 방관자였다며 괴로움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끝장 소송에 나서는 가해자가 늘며 학교 울타리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더 낮아진 실정입니다. 끝까지 불복을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처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행정소송으로 다퉈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적 복수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았을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때론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황이 잘못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해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잘 그만두는 법,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는데요. 잘 그만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사업이 망해가는 것 같은데 접을 수가 없고 고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만둘 수가 없고 독이 되는 관계 같은데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이고 좀 고시 준비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시낭인이라고 비웃기도 하고 또 폭락하는 주식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현실을 못 보고 소위 말하는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다라고 혀를 차기도 하죠. 네. 심지어 반복적인 데이트 폭력이나 학교 폭력 피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에 관한 뉴스를 보거나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지? 나라면 제때 잘 빠져나올 텐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정말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나는 아닐 거라고 모두가 믿지만 정작 나의 일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한 번 더를 외치면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은 좀 그만두는 것보다 일을 시작하거나 끈기 있게 계속 해나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격려를 해주잖아요.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을 담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시작하는 것보다 그만두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이어도 계속하던 것을 그만두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수능이나 고시 등을 준비할 때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라든지 새해 결심을 이야기할 때 작심삼일 같은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는 것은 너무나 쉽고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지속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하고 그만둘 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그릿 같은 개념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이유도 바로 이것인데요. 하지만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얼마나 열심히 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일입니다. 문제는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지만 제때 그만두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회가 그 끈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제때 그만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무언가를 제때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기 어려워하는 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말하자면 이미 묻어버린 비용, 써버리고 지나가버린 비용입니다. 이것은 꼭 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들이게 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미 써버린 것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오늘 한정 특가로 나온 복숭아를 발견했다고 치겠습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였는데 좀 보관하기 어려운 과일이긴 하지만 마침 며칠 후에 집들이게 됐겠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만 5kg이나 주문해버린 거죠. 그런데 참석하기로 한 손님이 코로나19에 걸려버린 겁니다. 집들이는 취소되고 말았지만 당연히 복숭아는 환불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미 지불했지만 회수할 수 없는 것. 이 경우에는 복숭아 값이 매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매몰 비용이 우리가 제때 그만두지 못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흔히 경험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직장인 경수 씨가 있습니다. 네. 경수 씨는 새해를 맞이하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야심차게 헬스장도 등록하고 영어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네.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어차피 저녁 먹고 집에서 각종 OTT만 보고 있으니까 남는 시간도 많겠다.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연초에 설 연휴까지 있고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 거의 출석을 못한 겁니다. 어느 날 확인해 보니 회원권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횟수는 20회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경수 씨는 이대로는 돈을 날리겠어. 본전 찾으려면 한 달 동안 최대한 횟수를 많이 써야 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5일 연속으로 하고 영어학원까지 꾸역꾸역 가다가 그만 주말도 되기 전에 갑자기 열이 나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헬스장 회원권도 영어학원 수강권도 이미 돈을 지불한 시점에서 매몰 비용인 셈입니다. 즉 지금 새로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써버린 비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보다 기회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체력과 시간을 무리해서 써버리고 아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은 경수 씨와 같은 상황에서 경수 씨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죠. 자, 듣고 보니까 그런데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이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한데 이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를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양의 이익과 손실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손실에 심리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웠을 때의 마음을 상상해보고 반대로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마음을 상상해보면서 비교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반응이기에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지 못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어딘가에 갇혀버린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미 불행한 느낌이 들기 한참 전에 문제 신호가 나타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타조 효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문제 신호를 무시하다가 문제 상황이 더 커져버리고 마는 사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호가 나타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때 그만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때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그만둬야 할까요? 그 상황마다 구체적인 신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한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귀는 3년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서로의 집안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A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B는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었나? 라고 흠칫했다가 한 번뿐이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이번에는 A가 B를 향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결혼 후에 A의 폭력성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날 위험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자신의 상황이 되면 바로 이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귀었으니까, 이미 결혼했으니까, 아이도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상황을 합리화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고려한 기회 비용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대로 결혼하여 10년 후에도 행복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또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 10년 후에 행복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고시든 사업이든 내가 지금 붙잡고 놓기는 어려운데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부터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이미 진입했을 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매몰 비용의 오류 같은 인지적인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만둘 기준, 즉 중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3년 안에 몇 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둔다. 또는 3년 이상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만둔다와 같은 기준을 미리 세우고 시험 준비에 진입하는 겁니다. 또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싸울 때 언성이 높아지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 또는 개인 신상이나 가족에 대한 것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나를 속이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같은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단 기준을 세우지 않고 어떤 일이나 관계를 이미 시작해버렸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현재 나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기준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기회비용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자신의 기준을 좀 잘 세워서 멈춰야 할 때와 또 계속 나아가야 할 때를 좀 구분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기존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북극빙하가 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지연구소 등 공동연구팀은 북극해 스발바르 피오르드 해역 퇴적물을 분석해 과거 11,000년 전부터 5,000년 전 있었던 온난기에 북극 거대 빙하의 용융 현상을 추적한 결과 1800년 전쯤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온난기에 대기와 해양 온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자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다며 특히 지난 2000년 여름철 지구의 상황이 과거 임계점에 도달한 시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암제를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조립체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생체 내에서 물질을 수송하는 단백질인 클라트린을 모방해서 표면의 암세포를 인식하는 물질과 항암제를 접합한 단백질 조립체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항암제 전달 조립체와 비교할 때 개발된 조립체는 항암제와의 결합력이 900배 이상 우수해서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멸균 효과가 좋아 치약이나 세제,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 쓰이는 과산화수소를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IBS 현택환 단장 등 공동연구팀은 원통형 탄소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에 코발트 화합물을 결합한 촉매를 개발해 촉매 1kg으로 과산화수소를 하루에 6.6톤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시간 이상 연속 생산에도 초기 성능의 99% 이상이 유지됐고 기존 공정과 비교할 때 에너지 소모가 4분의 1 수준, 이산화탄소 배출은 10분의 1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스트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와 인하대 우주항공의과학연구소가 유인 우주시대에 대비한 우주생명의과학 중개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신규로 생겨날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미 나사의 인간 연구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기 위해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주의생명과학 중계연구는 우주 환경이 인체 생리와 인지 행동에 주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실제 우주 비행에 적용할 전략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버스와 지하철,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결 숨쉬기 편해지겠지만 마스크는 코로나뿐 아니라 각종 호흡기 전염병을 막는 데도 큰 효과가 있죠.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선밀 환경에서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